이번 과목은 네 번째 과목입니다. 이 네 번째 과목은 건설 재료학입니다. 이 건설 재료는 사실 어떻게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기억을 많이 해야 되고 외울 것이 가장 많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우지 말고 눈으로 자주 보자. 보겠습니다. 60은 돌로마이트 플라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돌로마이트는요. 공기 중에서 단단해지는 거죠. 이놈은 뭐라고요? 기경성이라 그러죠. 한번 보겠습니다. 옳은 것이에요. 소석회에 비해서 점성이 낮고 작업성이 좋지 않대. 소석회에 비해 점성이 어떻게 높아요? 틀렸어요 벌써. 둘째, 여물을 혼합하여도 건조 수축이 크기 때문에 수축 균열이 발생하는 결점이 이놈이 어떻게 해요? 돌로마이트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해반죽에 비해 조기 강도 또는 초기 강도 및 최종 강도가 큰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이 아니라 크다. 물과 반응하여 경과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수경성의 기경성이다. 뭐 이 돌로마이트에는 기경성에 대한 내용을 쭉 했고요. 우리 교재 5-97 돌로마이트 석회로 만들어 두었고요. 이걸 2016년 3월 6일 기사, 2017년 5월 달에는 기사와 사는게 동시에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62번입니다. 목재의 재료적 특징으로 옳지 않는 목재는요. 온도에 대한 신축이 적어요. 금속보다 늘어나거나 오므라져 적죠. 그래서 목재가 최고죠. 이렇게. 열전도율이 작아 보온성이 뛰어나고요. 강재에 비해 비강도가 크다가 아니고 무척 크죠. 그래서 비강도가 큽니다.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나왔어요. 뭐 공부를 그래서 눈으로 하다 보면 답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음흡수라든지 차단성이 큰 것이 역시 목재입니다. 역시 2017년 5월 7일 날 또 출제됐었습니다. 63번은요. 잘 보셔야 돼요. 프리플레이스드 콘크리트에서 봐요. 주입용 모르타르예요. 모래가 아니에요. 우리 항상 모래 나왔는데 모르타르에서 모래의 조립률은 얼마냐 그러는데 실제 알아둘 게 있어요. 모르타르의 그 주입용 그 조립률은 얼마냐 그러면 1.4에서 2.2입니다. 여기 보면 실제 잔골재는 2.6에서 3.1이에요. 굵은 골재는 6에서 8, 주입용 모르타르는 1.4에서 2.2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4쪽입니다. 64쪽도 보면 숫자가 조금 애매하거든요. 보통 콘크리트에 있어서 인장강, 압축강도분의 인장강도 비로 가지고 인장강도 압축강도 비는 통상 10분의 1에서 13분의 1이거든. 근데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는 9분의 1에서 13분의 1인 걸 찾아야 된다. 그래서 통상 요 사이는 9분의 1에서 13분의 1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역시 2017년 9월 23일 여러분 시험 직전에 출제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65번째입니다. 꽤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한 문제죠. 아스팔트요. 석유 아스팔트에 속하지 않는 것은 석유 아스팔트는 블로운 아스팔트,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또는 컨벡 아스팔트 하나 더 있다면 아스팔트 콤파운드가 있어요. 아스팔트 타이트는 자체의 고유 명사지 고유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타이트가 별도로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석유 아스팔트는 이 네 가지로 구분해. 특히 컨벡 아스팔트는 분류하기도 하지만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교재는 스트레이트, 블로운 아스팔트 콤파운드가 주로 석유 아스팔트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이제 하나 더 붙인다면 컨벡도 석유 아스팔트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66번입니다.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요 사이는 모든 것이 다 플라스틱 세상이라 그래도 가언이 아니죠. 플라스틱 제품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거예요. 플라스틱은요. 내수, 물에도 잘 견디고 내투습속 양호하죠. 전기 전연동 다 우리 보호하다 뭐 전기가 통하지 않게 하는 거 역시 그 플라스틱이에요. 내열성, 내우성이 약해요. 내마모성, 포면 강도가 우수한 게고 약하죠. 왜냐하면 포면 강도 약해가지고 바로 기스 같은 게 잘 나죠. 흠집 같은 거. 답은 4번이 틀렸고요. 이 내용이 뭐 그대로 단점에 대해서 옮겨놨습니다. 역시 2017년 9월 23일 날 기사와 산업기사 동시에 출제됩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기사 공부를 하면 산업기사가 되고 산업기사를 하면 기사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67번이죠. 2장 이상의 판유리 사이에 강하고 투명하면서 접착성이 강한 플라스틱 필름을 삽입하여 제작한 안전유리예요. 유리와 유리에 필름을 하나 더 넣은 거 뭐에 가지고 일종의 접합유리로서 일종의 안전 역할을 한다고 해서 안전유리의 일종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8번 가보죠. 도마의 일부가 하지로부터 부풀어 지름이 10mm예요. 잘 보시고 되는 것부터 좁쌀 크기예요.
미세한 수포가 발생하는 걸 뭐냐. 이걸 가지고 우리말로 순수 이야기하면 부푸름이래요. 실제로 이게 시딩이라고 많이 나왔어요. 시딩은 미세한 수포를 나타내 크기가 10mm 정도. 굳이 얘기하면 우리 좁쌀만 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좁쌀이라고 그러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시딩이라고 그러죠. 시딩으로 해서도 출제가 됐고요. 특히 부푸름이라고 이번 나오는데 시딩으로서 더 많이 나온다는 걸 꼭 알아두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여기 부푸림이 아니고 시딩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예가 있습니다. 69번입니다. 엄청 많이 나오는 문제죠. 이거는 시공에서도 많이 나오죠. 극장용, 영화관 등의 실내 천장 또는 내 벽에 붙여 음량 조절 효과나 장시 효과를 나타내는 거 바로 뭐요? 코펜하겐 리브죠. 이건 보통 두께가 3cm, 나비가 10cm 정도 긴 판 자유곡선으로 깎아 수직 평행선이 되게 만드는 리브를 단단하게, 리브라는 것은 보강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만든 것이죠. 강당, 극장 이렇게 붙인 이렇게 형태가 된 걸 말합니다. 이것은 수없이 반복되었던 문제 되겠습니다. 70번입니다. 그냥 우리 생활에 나오는 문제죠. 벽이요. 기둥, 모서리니까 뭐예요? 우리말로 코너잖아, 코너. 부분에, 외국말로 코너가 되겠네요. 부분에 미장 발음을 보호하기 위해 철하는 건, 철물은 뭐예요? 바로 코너 비드가 되겠죠. 이렇게. 71번 가죠. 예, 그림으로도 이렇게 코너 비드를 만들었고요. 아연철판, 항동판 뭐 제품 등이 있어요. 실제 요놈을 말하고 있고요. 이것도 역시 계속 많이 나오는 문제고 여러분의 안전한 합격을 시켜주기 위한 이런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71번입니다. 시멘트 분말도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거예요. 시멘트 분말도는 다리 중량에 대한 표면적을 말하죠. 분말도가 큰 시멘트일수록 물과 접촉하는 표면적이 증대되어 역시 수하 반응이 촉진되게 되어 있어요. 분말도 측정은 뭐요? 슬럼프 시험으로 슬럼프 시험에 분말 측정도는 어떻게 불레인 시험으로 하죠. 또는 표준체법을 하고요. 그다음 분말도가 지나치게 클 경우는 풍화되기 쉽다. 그래서 답은 3번이 이렇게 탁 틀렸다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교재 32쪽도 있지만 역시 2018년 3월 4일 날 산업기사라는 건데 사실 여기 산업기사, 우리 산업기사니까 기사도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시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72번입니다. 단열 재료 중요. 무기질 재료, 무기질 재료가 아닌 것이에요. 그럼 무기질 재료처럼 유리면도 무기질이에요. 경질 우리 폼은요, 인공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거 틀렸어요. 세라믹도 무기질이에요. 그 다음에 안면도 무기질. 답은 2번. 쉽게 찾을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73번이에요. 목재의 함수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는 거. 우리 간단한 문제가 만들어져 있다는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첫째, 약 30불의 함수 상태를 우리는 섬유 포화점이라고 그래요. 맞죠? 목재는요, 비중과 함수에 따라 강도와 수축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봤고요. 3번에 기건 상태에는 목재의 수분이 전혀 없는 상태, 기건이 아니고 정건 상태를 말해요. 정건 상태는 제로 수분이 틀렸어요. 벌써. 함수율이란 절건 상태의 목재 중량에 대한 함수량의 백분율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죠. 그래서 기건잭은 대기 중의 습도와 균형 상태 함수율이 15%가 생 거고 정건제라는 것은 기건제가 더욱 건조해 함수율이 얼마? 제로가 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74번째죠. 구조용 강제입니다. 이 구조용 강제라는 말은 우리 집도 짓고 무엇을 할 수 있는 이런 강제를 가지고 금속이죠. 구조용 강제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겁니다. 좀 애매한데요. 탄소 함유량이 1%까지 증가시키면 강도와 경도 일반적으로 감소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1%까지는요, 사실 변화가 없어요, 사실 이게 틀린데 사실 또 어떤 학자들은 0.9 또는 0.85를 이렇게 잡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굳이 답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답이 틀렸고요. 그래서 1%까지는 강도, 경도 변화가 없고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구조용 탄소광은 보통 저탄소광을 써요. 탄수화물에 적은 강을 쓰고요. 구조용 강의 연강은 연한 강이죠. 마일드 스트림에 철근 또는 철골제를 사용하고 구조용 강제의 대부분은 아변, 롤링을 해서 한다. 아변 강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량 함유량 1%까지는 강도, 경도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5번입니다. 상식적인 문제죠. 도막 방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복잡한 형상에 시공이 유리하죠. 시트 간의 접착이 불안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걸 잘 봐요. 불안전할 수 있다는 도막,
막 뿌리는데 불안전을 완전히 할 수 있어요. 이게 틀렸어요. 내약 품성이 우수하고 균일한 두께 시공이 좀 곤란한 것이 도막 방수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트 간의 접착이 불안전할 수 있다. 이게 사실 완전할 수 있어요. 여기서 조금 복잡한 형상도 가능하고 약품성 유수와 균일한 두께 시공이 모두 곤란하다. 근데 이게 곤란한데 중요한 것은요. 이게 우레탄이라든지 이런 거 요사이 보면 알겠지만 이게 좀 문제죠. 균일하게 할 수 없어서 다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좀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트 간의 접촉이 또 완전히 불안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트 간의 접촉이 엄청 잘 되는 것이 바로 도막 방수가 되겠습니다. 76번입니다. 석재를요, 다듬할 때 쓰는 방법으로 양날망치로 마지막 한 거 정다듬한 면을 일정한 방향으로 찍어 다듬는 걸 가지고 뭐냐 그러면 이거는 마무리한다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잔다듬이라 그래요. 잔다듬. 그래서 여기 보면 세매, 정, 숫돌, 도드락망치, 양날망치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잔다듬은 정다듬한 면이에요. 양날망치 평행방향 치밀하게 곱게 쪼아 더욱 평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잔다듬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도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77번입니다. 뭐 이런 거는 그래서 우리 재료에는 거의 항상 떠오르더라고. 만점 맞는 분도 많이 나와요. 어렵다 그러는데. 점토 재료에서요. SK는 뭐예요? 소송 온도를 보내. 그 제게르 콜이라고 그러죠. 무엇을 의미하냐 하니 이거는 소송 온도를 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1886년 제게르가 고안하고 1908년 시모리스가 개량한 제게르 콜로서요. 실제 여기서 이제 소송 온도라 그러면 항상 1580도를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뭐 25, 24일에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SK 번호는 뭘 나타낸다? 소송 온도를 표시하는 거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78번입니다. 알루미늄이죠. 알루미늄은요. 알루미늄은 비중이 2.7, 용융점이 660도씩 알루미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알루미늄은요. 반사율이 작으므로 열 차단제로 쓰인다 그러는데 이걸 좀 잘 보고 이게 왜 틀린지 보겠습니다. 둘째, 독성이 없으면 무치하고 위생제, 그래서 어떻게 용기로도 사용할 수 있죠. 식용 산과 알칼리와 콘크리트 접하면 방식처리를 요하고요. 융점이 낮기 때문에 660도 용해 주제소는 좋으나 내화성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맞아요. 이거는 반사율이 어떻게 매우 크므로 열 차단제로 쓰이죠. 작은 게 아니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읽어봐도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또 여기는 2016년부터 17년까지 계속 여러분 이번에도 여러분한테 출제될 거다. 79번입니다. 점토 재료는 작입니다. 이 작이라는 말은요. 가장 우수한 토기를 말하는 거죠. 점토 재료는 작에 관한 설명은 옳은 것이에요. 소지는 적생이면 다공지로 두드리면 타금이 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정금이 울려야 되죠. 흡수율은 어떠냐 하면 알아둘 게 있어요. 흡수율은 제로예요. 제로. 틀렸어요. 1000도씨 이하에서 안 되죠. 반드시 1230, 1460도까지 위생도김이 타일 등으로 쓰이고 있어요. 상당히 잘 나오고요. 흡수율이 제로이고 용융온도가 소송온도가 가장 높은 것이 바로 자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80번입니다. 보통 벽돌이 적색 또는요. 쇠가 적이에요. 적갈색을 띠고 있는 것은 점토 중에 뭐냐면 요놈이 섞여서 그래요. 요놈이. 바로 산화철이죠. 산화철. 바로 답이 1번 되겠습니다. 철이 섞여서 우리는 전한다. 그래서 이제 점토 벽돌의 색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요. 바로 산화철은 적색 붉은색을 나타내고 석회는 항색을 나타내고 망간 화합물, 소송 온도 뭐 이런 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여기는 바로 우리 교재 5-70쪽에도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뭐까지 했어요? 2018년 3월 4일 날 건설, 안전, 산업기사를까지 했습니다. 다음 과목은요. 이제 건설안전기술 뭐 하는 거예요? 종합하는 장입니다. 설령 1과목부터 조금 부족했더라도 건설안전기술에서 정말 여러분이 멋져 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도록 여러분이 안전한 건설안전 산업기사 합격자로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